오늘의 에피타이저는 17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7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도 이제 그 분석글 좀 다 보고, 분석글 보고 반박글도 다 봤어. 봤는데 이제 반박글을 보고 나서 나도 내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걸 하겠지. 해봤더니 도저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나는 판단이 됐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분석에서는 이렇게 했니, 반박에서는 이렇게 했니 라는 말은 최대한 안 하고 싶어, 개인적으로는. 왜? 어차피 이미 지금 결론은 뭐야? 결론은 문제 없음이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따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이유는 좀 간단해. 내가 이제 어제 수업을 했더니 그 친구가 칸트 지문을 가져와가지고 쌤, 저 이게 뭐 논란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17번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오늘의 에피타이저를 잡은 이유는 불순물 다 빼고 엑기스만 다룰 거야. 이거를 엄청 어렵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막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이의 제기를 했던 포인트에 대해서는 절대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가능은 한데 우리가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만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해볼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이 좀 하나 있어야 돼요. 글을 읽어오세요. 오케이? 자, 시작. 읽었다 생각하고 간다 이제. 오케이? 글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거 다 설명을 안 할 거여서 그래. 내가 이거 14, 15, 16은 다 버리고 17번만 유일하게 분석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분석을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 거야.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적어도 이해는 돼야 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야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하고 갈 거야. 오케이?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그렇대.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이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의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하지. 결국은 영혼은 생각하는 나거든. 그치? 이게 단일한 주관이어야 된대.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이 돼야 된대. 여기에서 있잖아, 이 시간의 흐름 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시간의 흐름 속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는 결국은 이거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치? 오케이? 근데 이게 당연하게도 단일이라는 표현은 왜 나왔겠어? 당연하게도 한계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돼야지만 결국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알을 말한다. 여기에서 단일한 주관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이 단일한 주관은 어떤 표현이냐면 단일한 알의 주체라고 해석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그치?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자기의식은 나는 생각하다거든. 그치? 나는 생각하다거든. 근데 이게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썼어. 그렇다는 것은 이 불가라는 표현이 결국은 한계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는 것은 자기의식에 대해서 낮게 평가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치? 이게 그래 주제가 될 거거든 아마도. 오케이?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여기도 뿐이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뿐이다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자기의식과 영혼은 같다고 보는 게 맞아? 아니지. 왜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잖아. 근데 이 생각하는 나가 뭐야?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거든, 그치?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즉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제를 보장하지, 만약 자기의식이 영혼이라고 하면은 이 두 표현은 결국은 동일 표현이 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오는 영혼의 실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표현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어. 이해됐지? 자기의식과 영혼은 다른 존재이다 라는 것만 좀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그 바로 밑에 나오거든. 바로 밑에 나오는데 이제 봐봐.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영혼 이꼬르 인격이라는 거야. 여기서는 이 봐봐.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나인데 이게 인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언제까지? 칸트 이전까지는. 그치? 근데 칸트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두 전제는 모두 납득을 할 수는 있대. 근데 이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제함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인 거냐면 결국은 첫 번째 의식과 두 번째 의식의 의미 자체가 다른 거야. 철학이랑 법에서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면은 해석이 달라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의식과 두 번째 의식의 의미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준 것 뿐이야. 이 A는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돼. 오케이? 이해됐지?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봐봐. 결국은 앞에서 나왔던 얘기의 핵심은 뭐였었냐면 단일한 주관이었거든. 이게 영혼이었어. 그치? 칸트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하나의 주관이 여기서부터 이 1이라는 표현이 쭉 이어져가지고 1로 똑같이 나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이게 영혼이라는 거지. 그치?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칸트는 어떻게 해석을 해준 거냐면 이게 1과 1에서 1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있고 2가 있는 거야. 2가 존재한다고 해석을 해주면 돼. 여기서 이제 칸트는 가정을 했거든. 어떤 걸 가정했냐면 1과 2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즉 여기에서의 1이 시간적인 흐름을 통해서 1이 똑같이 1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1과 현재의 2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1과 2는 동일한 인격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런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이 난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나? 어렵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 칸트의 입장에서는 과거에서 현재로 온 이 1이라는 아이가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1이지만 현재에서는 2일 수 있어. 근데 이 1과 2는 동일한 인격으로서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지. 얘는 모양의 변화 없이 정확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1이 1로 이동을 하는 거면은 얘는 1과 2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인격으로서 가정을 해준다 라는 것 정도만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고 쳐봐. 1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갑의 의견은 뭐냐면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의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네.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앞쪽 내용은 설명은 안 했지만
신체 전체의 기여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우리는 스트로슨과 롱기네스의 의견을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뭐래?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인격이 아니고 프로그램 의식은 인격 자체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네, 그치? 지금 이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두뇌에서 나온 의식과 프로그램에서 나온 의식을 서로 각각의 인격으로는 봐줄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의식도 인격일 수는 있었다고, 처음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를 오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 인격 자체가 아니라고 못을 박아버렸네, 그치? 여기서부터가 밑에서 나오는 게 뭐라 나오냐면 이게 논란의 그 말이거든?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가 없고 살아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즉, 이 갑이 주장하는 바는 뭐야? 신체거든, 사실은. 그치? 근데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잘 보면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라고 했지, 그치?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논리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 만으로는 으라는 의미는 있잖아.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예시를 하나 좀 들어줄게. 내가 100만원이 있어. 100만원이 있는데 핸드폰 가격이 50만원이라고 해볼게. 근데 이 핸드폰이 한정판이어가지고 약간 이제 추첨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 100만원은 있는데 핸드폰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하겠네 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겠다, 그치? 즉 내가 지금 100만원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핸드폰을 구매한다는 보장을 못한다고, 그치?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정확히 동일하지, 그치?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100만원의 소유만으로는 핸드폰을 구매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1차적인 조건을 만족했지만 부가적인 조건이 만족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은 즉슨 갑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나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생각하는 나는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격이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는 1차 조건이고 살아있는 신체가 2차 조건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때 1차 조건과 2차 조건은 서로 합쳐지는 아이야? 아니지. 1차 조건은 1차 조건대로 따로 있는 거고 2차 조건은 2차 조건대로 따로 있는 거야. 그 말은 즉슨 내가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야. 밑에는 이제 봅시다. 3번만 볼게.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는 뭔데? 영혼은 생각하는 나이고 단일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나왔지, 그치?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지, 그치? 근데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이야? 아니지. 갑은 그렇게 생각한 게 맞잖아. 생각하는 나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치? 그리고 그게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 그게 1차 조건이잖아. 근데 이 표현만 보면서 갑의 입장은 이라고 했잖아, 그치? 내가 여기서 2차 조건을 집어넣을 이유가 있어? 전혀 없지. 왜? 갑의 입장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나는 지속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견 한 개와 두 번째 의견으로 살아있는 신체를 낸 것뿐이거든. 여기에다가 살아있는 신체든 프로그램으로 재현을 했든 뭐든 그런 어떠한 부가적인 요소를 집어넣지 않고 말 그 자체로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이해됐어?
이게 칸트 이전이잖아. 그렇다는 것은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따르면은 너가 지금 말한 거는 생각하는 나가 단일이든 복수이든 영혼은 생각하는 나이고 단일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합니다 라는 게 칸트 이전의 견해였지, 그치? 근데 갑은 그 생각하는 나가 단일이든 복수이든 상관없이 지속은 되고 있대. 근데 그것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은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칸트 이전에서는 반박이 가능하지. 너가 지금 생각하는 나는 지속된다고 이미 인정을 한 상태에서 단일 주관이기만 하면은 인격의 동일성 보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돼? 아무튼 여기까지가 17번 해석이고,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제발 댓글로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 강의라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지만 나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나한테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 설득을 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그치? 그러니까 활발한 피드백 같은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